이재명이 외국 자주 나가는 이유는 뭘까? 설마 누구의 버킷리스트 때문인가? 최근에 로태학 있죠. 그리고 우원식, 이 사람들이 외국 갈 때마다 우리 혈세 가지고 전부 다 부인 데리고 막 나가서 펑펑 썼죠. 80매덕 이렇게까지 썼다고. 우원식 같은 경우는 어제도 소개를 드렸죠. 이재명은 물론 어떤 국가 원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하는 자리, 그런데 이제 가면은 부부 동반으로 가면은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지금 불가피해서 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조사, KSOI 조사에 보면 이재명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 부정평가 46.7, 긍정평가가 5.9% 떨어졌고 부정평가 5.8% 치솟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계속 되니까는 코스피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코스피가 완전히 들쭉날쭉하죠. 코스피가 이재명의 지지율을 받쳐줬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이재명의 생명줄이기도 하죠. 지지율 떨어지면 그냥 훅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다시피 좌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골프 이야기, 타령 이야기, 건저당, 공수처속 막 논란이 돼서 그런지 계속 외국을 나갑니다. 이재명이 계속 외국을 나가는데, 오늘 또 외국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 가느냐? 이재명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올해도 가네요. 또 도대체 얼마를 가는 겁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독일. 갑자기 왜 갑니까? 보면 또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인공지능 서밋이란 게, AI 서밋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다. 참석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이렇게 왜 자주 나라를 비우고 막 나가고 돈을 펑펑 쓰느냐? 이거 한 번 나갈 때 수십억씩 듭니다. 저도 수십 차례 청와대 출발할 때 따라 나가봤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수십억 원씩 들죠. 전용기 띄우고 그냥 수행원들 하고 호텔 잡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언론이 그대로 써줍니다. 뭐라고 오늘 언론들이 나오냐면은, 이재명 가서 젠슨 항 만난다. 젠슨 항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 AI 스미스 가서 젠슨 항을 만난다. 젠슨 항 한국에 자주 오는데 그때 만나면 되지. 젠슨 항 만나러 수십억 들어가지고 수백억까지 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100억 단위도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대규모 이렇게 오래 가는 거 다 합하면은, 아니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는 겁니까? AI 스미스에 참석을 한다. 근데 또 가는데 쭉 이재용, 최태원 쭉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 국빈 방문한다. 또 국빈 방문. 그 다음에 29일 30일에는 칠레를 공식 방문한다.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독일 가서 귀국한다. 이게 무슨 국역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외 순방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국빈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비공식 방문, 무슨 서틀 외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란 것은 한마디로 대접받으러 가는 겁니다. 융성한 대접받으러. 가면은 처음에 도착할 때부터 의장대가 다 나오고 국빈 만찬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정통 문화 같은 거 관람하고 배우자는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국빈 방문이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확히 이렇게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은 비공식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제가 비공식으로 쭉 간 거를 집계를 해보니까는 지금 이재명 지금 1년 됐죠. 1년 됐는데 18나라를 갔습니다. 1년에 18나라. 이제 몇 번 떠났는지 한 번 가면 몇 군데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은 나라 수가 18나라. 미국, 일본, 터키에 여기는 2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빈 방문이 무려 9번이 있었다. 9번. 국빈 방문은 현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1년 사이에 국빈 방문이 9번이 있었다. 거의 뭐 한 달 넘어서 안 왔어요. 가장 최근에만 해도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7월 달에, 지금 7월 달이죠. 7월 22일인데 7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몽골을 가서 몽골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7월 달에 또 국빈 방문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국빈 방문국이 브라질에 또 국빈 방문. 뭐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부 다 작업해놓고 가는 거죠. 몽골 전에 6월 달에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뭐 다자간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아셈이나 무슨 뭐 나토나 뭐 G7 이게 아니고 이제 그 간 김에 이제 다른 나라 국빈 방문 가는 거. 자, 7월 달에 몽골, 6월 달에 이탈리아, 4월 달에 베트남, 4월 달에 인도, 3월 달에 필리핀, 3월 달에 싱가포르, 1월 달에 중국, 작년 11월 달에 터키, 작년 11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만 지금 9번을 가는. 그래서 이게 설마 누구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번번이 갈 때마다 이 배우자를 데리고 해외 그 유럽 같은 데 막 가면서 우리 혈세를 막 썼죠. 그래서 뭐 어젠가 4천 몇백만 원인가 토해냈죠. 그 상황에서 우원식이 무려 82억 8,7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14번 해외 출장을 가면서 82억 8,700만 원을 우리 혈세로 사용을 했는데 모든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을 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폭로했죠. 그리고 주진우는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가, 지금 민주당이 사무총장이고 다 하고 있죠.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원식의 해외 방문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 국회의장 만난다고. 의회 정상외교 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외교적 의례다. 역대 국회의장 다 그랬다. 글쎄, 요거 조사해야 됩니다. 정말 갈 때마다 80억, 전체 80억 원 원식 같은 경우에 그런 돈 들여서 가면서 부인하고 같이 가면은 명성지 다 가겠죠.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외교적 거래다 주장을 하면서 이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의회 의장 및 방문국 정상급 지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 정진을 추진하는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거 전수조사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역대 의장들 다 그렇게 했는지. 이거 왜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갈 때 국회 출입 기자들이 따라가서 그런 건가. 자, 그리고 이 우원식의 이것도 국회의장의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 국회 설명이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방문국 정상급 지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 정진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우원식이 지금 나갔지만은 이재명 따라서 외국 갈 때마다 막 배우자 데리고 가서 우리 혈세 펑펑 썼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썩은 냄새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불쾌하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정권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열렸는데 일단 징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방향을 논의를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조경태나 한동훈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징계가 불가피한 쪽으로 의견을 모아갖고 또 한 그룹이 있었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원칙적인 비난을 한,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그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윤리위에서도 그것을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징계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되풀이 됐을 경우, 되풀이 한 경우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입장도 내놨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